오늘 수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IoT 모듈 모듈 6 여러분 그 자체 스타디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톰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진행은 그 개별적으로 쭉 발표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발표를 끝나면 동료 평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공학과 기술, 공학사회와 기술이죠. 공학기술과 사회인데 좀 틀렸네요. 공학기술사 사회인데 어쨌든 요 양식에 맞춰가지고 검토자에는 자기 이름을 쓰시고, 그다음에 들으시는 거에 대한 발표자와 템플레이트 쓰시고, 주제 적절성, 문제 해결법, 발표 설득력, 점수 쓰시고, 전반 평가는 ABC로 쓰시는 거고, 자체 평가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자신에 대한 계획을 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할 때에 여러분이 발표하게 되면은 발표할 때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요. 뭐 지금은 뭐 전부 다 내려놓거나 하셔도 할 텐데, 발표 끝나면 오늘 외부인이 이제 약간 코멘트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멘트 해주실 분은 여기 줌조에 계신데 김민수 대표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현재 우리 광운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을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김민수 대표님 자기소개도 해주시고 간단히 학생들한테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민수라고 하고요. 교수님한테 소개받은.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상이라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실은 이게 우리 코로나만 없었으면 이렇게 실은 얼굴도 보고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이렇게 얼굴 맞대고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좀 더 좋은 시간이 될 건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준비한 것들 잘 들어보고요. 아무튼 저도 그동안 사업해오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중간에 언제든지 코멘트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이야기 듣다가 끝에 질문하거나 코멘트를 해주셔도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발표는 충분하게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하게 이번에는 그 주제가 IoT 관련된 자기 학문 분야의 적용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나서 톰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셨고요. 한 친구가 업로드를 못했는데 자기 발표 순서됐을 때 그냥 파일 열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 순서는 그냥 저희 네, 이게 저희 그 출석부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로봇학부 4학년 이용우 씨, 그다음에 전기공학과 남유상 씨, 정보융합학부의 김태호 씨, 그다음에 컴퓨터 정보공학과의 이혜영 씨, 그다음에 컴퓨터 정보공학부의 권민석 씨, 그다음에 화공과의 황성우 씨, 이 순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이용우 씨부터 어떻게 준비됐나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화면 공유 넘어 있으니까는 받아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로봇과 IoT의 결합, IoRT에 관해서 발표할 로봇학부 이용우입니다. 저는 주제 중에 첫 번째로는 창업 관련해서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 해결, 기획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 해결, 기획하는 쪽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로 IoRT의 정의는 로봇 사물 인터넷으로 지능형 장치가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여러 소스에 나오는 센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지능을 사용해 최상의 액션 경로를 결정하고 물리적 현실에서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IoT 기기들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신하는 IoT의 기능에 더해 물리적 세계에서 움직일 수 있고 기존 객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그 기존 IoT와는 결정적 차이점을 보입니다. 즉 IoRT를 구성한 로봇은 모니터링 및 감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를 사용해 물체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IoRT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는 산업 사물 인터넷, 지능형 통신 연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분산 원장 기술 등의 조합이 있습니다. IoRT 구현에는 다양한 이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위험한 현장이라든지 재해 현장에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로봇과 IoT를 결합하여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물리적인 세계를 다루기에 용이합니다. 일반 IoT는 대부분 보면 그렇게 액션과는 좀 먼 걸로 알고 있지만 IoRT는 로봇으로 액션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 다루기 용이합니다. 다음 구현 분야입니다. 구현 분야는 공급망의 모든 영역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화된 제조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로봇이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감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지 보수 분야에 조금 더 현재는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 자동화된 생산으로 또 이런 유지 보수 시스템과 힘입어서 업그레이드 될 거로 생각되고 두 번째로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로는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로봇과 인간이 함께 일하고 이들을 도와 상자를 포장하고 재고 물품을 옮기는 주문 처리 센터의 IoR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 전역 주문 처리 물류센터에 약 20만 대의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헬스케어 시스템도 있는데 그 뭐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일종의 로봇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헬스 정보를 IoT로 받아서 하는 등의 있고 그리고 아까 인간 개입 최소화에서 나온 재해 관리도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아이디어인 기업이 직면할 문제인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 오류 문제입니다. 이는 흔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로 로봇이 무조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로봇 오류 문제를 첫 번째로 제시했고 두 번째 로봇 관련 법규 문제입니다. 그 로봇 관련 법규 문제랑 세 번째 실직 문제랑도 연관지어서 말할 수 있는데 로봇 관련 제재가 들어온다면 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로봇 오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대충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로봇들은 AI 기술을 이용을 시켜서 IoT 안에 아까 얘기했던 뭐 디지털 트윈이랑 인공지능 기술 이런 거를 결합을 해서 조금 더 개선시키고 그리고 아까 아마존 사례를 얘기했듯이 일정 기간 동안 직원들 같이 일하게 AI를 학습시켜서 조금 더 나은 방안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발생 가능한 특수한 상황을 미리 사전에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으며 네 번째로는 보안입니다. 로봇이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안 레벨을 강화해야 되는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관련 법규 문제인데 이건 EMI 태별 과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텀 프로젝트 제안서 단계이고 그래서 현재 있는 법규를 알아보고 추가로 미래에 생길 것 같은 법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 집단으로 불법이 아닌 좀 편법 위주를 찾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증 문제입니다. 로봇과 관련 윤리적으로 가장 제일 크게 도래된 문제가 첫 번째로는 실직으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직으로 문제 생기면 노동조합이 발생할 것이고 그럼 이는 기업에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련 법규로 국가가 규제를 한다면 이것도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기업에 큰 피해가 입힐 것으로 예상돼 아직 사실 이거는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이라 해결 방안이 막 구체적으로 떠오르진 않지만 제안서 부분으로 나중 최종 발표 때 마무리 지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잘 이쪽 분야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관련 법규라는 게 과연 우리가 지금 이미 좀 알고 있는 법규들이 있나요? 로봇 때문에 생긴 뭐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무슨 규제 조항들이 있나요? 찾아보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아보진 않았는데 거기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이거를 좀 더 알아보고 그거 관련해서 더 파생될 법을
저 조사를 해서 최종 발표 때 발표할 계획입니다. 근데 내가 봐서는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비하고자 어떤 관련 뭐 규제라든가 규칙들을 만드는 건데 아직 뭐 나와 있지도 않은 걸 갖고 법이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있네. 그래서 차라리 다음번 발표 때는 물론 아까 이제 뭐죠 그 여러 가지 로봇 때문에 기업이 직면할 문제라든가 로봇이 또 갖고 있는 한계 어떤 그런 오류의 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번 발표 때는 이런 오류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근데 실은 이것도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같이 나누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야 뭐 이제 제안하는 과정이시니까 뭐 일단 여러 가지 문제나 포인트들을 던져놓는 거 우리가 화두를 던져놓는 건 좋은데 이제는 우리가 화두를 던져놨으니 그거에 대한 우리 발표자의 어떤 견해라든가 본인의 어떤 확실한 어떤 그 의견들을 다음번 발표 때는 구체화시켜서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샘플을 할 수 있는 것, 예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같이 좀 보완해서 하면은 좋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김민수 대표님하고 좀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교과목이 여러분 진로에 도움이 되는 길을 난 희망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이용우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4학년이다 보니 이 교과목에서 내가 뭔가 지금 창업보다는 일반 기업의 문제 해결로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했었던 걸 가지고 나서 나중에 취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 이 길을 난 희망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레포트니까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쪽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업에 가서 이쪽에 어떤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전문가는 아니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 보게 되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이 고정형으로 해가지고 많이 활용되고 있고 사실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IoRT는 아니지만 IoRT로 이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썼으니까 그거에 대한 시장 규모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용우 씨가 내가 이제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쪽 관련해서 어떤 회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할 텐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나 같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문제는 현안에 이렇게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는. 그래서 그 제안 자체가 그냥 이 턴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서 나중에 이용우 씨가 취업할 때 진짜 뭐 어디 면접 갈 때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것을 자신 있게 좀 내세울 만한 것. 그러려면은 이렇게 간단한 형태가 아니라 약간 대츠가 있고 조금 그쪽 관련된 전문가가 조금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좀 발전하기를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논문 같은 것도 조금 더 참고해서 최종 발표 때는 더 디테일하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잠깐 저는요, 예, 대표님. 먼저 말씀하세요. 교수님 나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참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이용우 학생한테 꼭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이 주제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발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떨리네요. 아니 또 아니야 발표 잘했는데 뭐 다른 친구들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우리가 대중들한테 좀 내가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니까 자신감 있게 아까 우리 용우 학생 참 그거 잘했는데 아까 뭐 이야기 중에 제가 좀 대충 생각해 봤는데요 뭐 이런 표현들은 잘못된 거지. 그다음에 뭐 아까 얘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은 이 파워포인트도 만들 때 뭐 아까 설명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파워포인트도 그 페이지를 구성하고 할 때 기승전결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논리적으로 내 이제 멘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음번에 준비할 때는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한번 내가 이 시트를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한번 멘트도 내가 한번 좀 써서 실은 뭐 발표도 멋지게 해야 아마 플러스 알파가 더 되지 않겠어. 나중에 네, 맞는 것 뭐 우리 면접관들 앞에서도 당연할 것이고. 그래서 아까 딱 말씀하셨던 것 중에 대충 생각해 보니 이게 딱 나는 귀에 거슬리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구어체로 표현들이 말하는 습관 고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구어체로 말해도 되는데 그런 표현은 듣는 사람 말고 야, 이 자식이 열심히 준비한 게 아니라 대충 생각해서 왔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다음번 발표할 때는 다른 발표자들도 한번 오늘 뭐 준비가 좀 덜 됐더라도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내 발표가 상대방한테 설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부분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예. 뭐 이용우 씨가 제일 먼저 발표해서 그냥 맞는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긴장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오케이. 아니 잘했어요, 잘했어. 예. 그리고 뭐 이미 뭐 감사합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자료가 이게 상당히 보기는 좋아요. 이렇게 보면 뭐 이것저것 색깔이라든가 뭐 사진 쓴 건 좋은데 사실 설명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아까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고 말로만 거의 다 하는 것이 좀 있는.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슬라이드 한 장을 가지고 나서도 내가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 좀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맨 처음에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아까 기승전결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뭐 이용호 학생이 어떻게 맨 처음에 다 매를 받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아니 제가 부족한 것도 맞으니까 당연하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마시고요. 그냥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뭐 다음번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저희 남유성 씨. 네. 네, 들리시나요? 예, 잘 아유, 잘 들립니다. 네네. 들립니다. 어, 그리고 발표 앞서서 그 평가 및 의견서에서 그 아래에 있는 칸에 뭘 써야 되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제가 잘못 들었어요. 네. 코멘트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넣을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이용우 씨가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이용우 씨가 발표한 거를 이제 남유상 씨가 여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발표자가 이용우가 발표했고 여기 IoT에 관련된 거고 나름대로 점수를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이걸 어떻게 봤다라는 코멘트를 이제 쓰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내용에 대한 거를 남유상 씨라는 거는 얘기는 안 하고 요 코멘트 쓴 거.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님은 직접 코멘트를 해주시니까는 그냥 쓸 건 없지만은 다른 친구들 질문하라고 하면 잘 안 쓰는데 이야기하라고 보면 그거 관련해서 참 뭐 이것저것 쓸 것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요 내용에 대한 거를 다 카피해 갖고 이용우 씨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용우 씨가 그걸 보고 나서 저기 외부 우리 멘토님이나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지적했는데 내 동료들은 또 이걸 이렇게 지적하는구나.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걸 보고 다음 최종 발표할 때 그것까지 반영해서 그다음 발표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내용에 대한 거, 구성에 대한 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평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코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제가 이 주체 특별성 문제 해결 방법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친구는 어느 정도 됐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 제가 이거 갖고 나서 이게 쓴 친구가 이걸 또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것들 보면서 이렇게 뭐 그런 겁니다. 이것이요. 남유상 씨 어떻게 설명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설명됐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첫 번째 가치 창출입니다.
주제는 드론 정찰 및 공격 체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우선 발표에 앞서 최근 가장 세계적으로 관심 가지게 되는 이슈 중 하나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 말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 강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적혀 있는 것처럼 그중 남유상 씨 하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얘기해 줄래요? 네. 지금은 좀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잘 네. 들리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발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전쟁에서 큰 관심을 끈 무기 체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터키제 바이락타르라고 불리는 무인 드론입니다. 순항 속도나 순항 거리 등은 프로펠러로 비행하는 비행기 수준이 그런 초고성능이 그런 성능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작전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받고 있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할 무기 중 하나인 스위치 블레이드도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무인 드론 중 하나로 이번 전쟁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무기 체계 중 하나입니다. 이런 무기 체계들의 장점은 먼저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정찰 범위가 증가하거나 실시간 상황 파악이 가능하고 무인 정찰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아군 손실이 감소하면서 또 유행기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도 있습니다. 또 조종사 훈련 기간이 유행기에 비해 많이 축소합니다. 이런 장점을 가진 드론을 이용한 공정 및 정찰 체계에 필요한 기능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GPS와 시형 대조 항법을 통한 자동 복귀, 그리고 드론 자세 및 고도 제어 기술, 그리고 기체 안전성을 위한 신재료, 가벼운 무게의 대용량 배터리 기술, 그리고 GPS 위치 대조, 식별기 등을 통한 피하 구별, 최종 타격전 조종수에 의한 탄두 비활성화 기능이나 장거리 통신 기술, 전차 등 차량 인식 및 경보 기술. 여기서 제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이런 드론 체계를 위해서 제가 해결해 보거나 연구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딥러닝을 통한 사물 인식, 그리고 상황 인식, 그리고 드론 상태를 실시간 인식 및 제어 명령을 통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체계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그런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군집 제어 기술 등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론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드론의 그 뭐 일반적인 기능이랄까, 그 드론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아마 네. 이번에 뭐 아까 좀 말씀도 꺼냈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그 드론 그 전쟁 그 무기용 드론이 뭐 대활약했던 내용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일단 저는 좀 우리 남유상 학생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발표할 때 실은 좀 우리가 좀 결론은 좀 우리가 앞으로 내가 이 주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딥러닝하고 뭐 그러니까 드론에 들어간 뭐 제어 명령 통신 체계라든가 군집 제어 기술 뭐 이런 등등등을 우리 남유상 학생이 하고 싶은데 앞에 쓸데없는 소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고, 차라리 내가 봐서는 드론이 이런저런 역할들이 있고 뭐 이게 이제 군사용으로 쓰이는 드론도 있지만은 농업용도 쓰이는 것도 있고 뭐 배달용으로 쓰이는 드론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연구 주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꼭 군사용으로만 쓰이는 기술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이게 이야기의 시작을 조금 더 그냥 드론이라는 한 가지만 갖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물론 요즘 뭐 이제 한 이슈가 요즘 그 전쟁의 이슈도 있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내가 봐서는 진짜 우리가 드론이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이나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서 아마 우리가 또 상상하지 못하는 뭔가 또 기술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아마 우리 실생활에 좀 더 편리함을 주는 뭔가 기능들이 더 개발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차라리 다음번에는 우리가 드론이 갖고 있는 일반적 기능들이 이렇고 앞으로 우리 드론이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군사라든가
우리 뭐 산업이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뭔가 뭐 장점이 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이런 건데 그중에서 우리 전기공학도니까 전기공학도로 이런 거를 내가 좀 더 연구해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논지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인데 물론 그게 제 말이 뭐 다 맞는다는 말씀은 아닌데 굳이 여기서 굳이 전쟁용 그 무기용 드론을 굳이 꺼낼 이유는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저는. 예.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제목은 드론 정찰 공격 체계 해놓고 나서 연구 주제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드론 정찰이를 관련된 내용은 그리 많지가 있긴 하네. 사물 인식, 상황 인식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근데 공격 체계, 이제 체계이 하게 되면 무기 체계랑 같이 연관돼서 이게 상당히 그 군이랑 연관되는 사항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 거는 없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뭐 저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학부 1학년이 그냥 드론에 대해서 알아본다기보다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관련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누굴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주제까지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친구들 질문할 거 있으면은 질문들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정보융합학부 3학년 김태호 씨. 예,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주제가 자신의 학문 분야의 IoT 적용 몇 활용 방안이라고 하시길래 저기서 창의적 강치 창출, 창업 아이디어 설계 이쪽으로 했습니다. 오케이. 이 스마트 홈이라는 주제를 보고 그 UI, UX들이 너무 시각적으로 인터랙션이 없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카메라로도 그 애완동물을 보고 막 TV를 켜고 그런 막 말도 걸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집안에 있는 사물과는 너무 상호작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AR로 CCTV로 한 다음에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난 조금 내가 지금 이해력이 좀 부족한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조금 우리 태호 학생이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를 얘기하고 싶은지가 실은 듣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자의 뭔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좀 꺼내놓는 게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요즘 뭐 스마트홈, 뭐 우리 아파트도 다 뭐 월패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인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저 포켓몬도 보이고, 뭐지 저게? 예. CCTV도 보이고, 뭐지? 그러니까 실은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발표할 때는 내가 하겠다는 게 좀 구체화돼야지. 뭐를 좀 연구해 보겠다. 아니면 지금의 뭐 우리 저기 스마트홈이라는 것들이 뭐 단순히 뭐 전기불을 켜고 끄고 요즘 이제 냉장고 뭐 이런 뭐 기본적인 것들 하는 거 외에도 뭐 이렇게 좀 더 개선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어. 이건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조금 그 구체화된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아쉽네요. 뭘까? 조금 더 좀 설명도 해줄 수 있나요? 조금 더 뭐 우리 자료에는 본인이 다 작성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
AR 기능을 그 드론이나 CCTV 이런 식으로 그 시각적으로 활용하여 그 즉석으로 막 화면 UI에 버튼이 뜨고 그걸 눌러서 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런 거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그 냉장고든 무슨 뭐 TV든 다 이제 그거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 단순히 그 UI, UX에 아까 인터랙션이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얘기의 이제 시작이었고 화두였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데 아직도 하여간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썩 와닿지가 않은데 다음번 발표 때는 구체적으로 내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더 좋아지겠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이런 뭐 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고 뭐가 어떤 기대되는 효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도 있어야 될 거야. 단순히 내 아이디어 수준으로 이러면 더 재밌겠지. 우리가 게임을 개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뭐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 같으면 이렇게 해야 아이템도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면은 좋은데 이거는 과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은 뭐 노인들이나 어떤 어르신들이 손쉽게 무슨 뭐 조작이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든가 뭔가 좀 그런 그 논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나 보기 좋으라고 만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데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오늘 그 준비하시면서 아마 표현이 안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다음번에는 그런 표현도 좀 해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들이 상용화가 되거나 구현이 되면은 뭐 우리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컴퓨터를 잘 사용 못하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뭐 시각장애인한테 좋을 것이다. 뭔가 그런 우리가 얻어지는 효과까지도 좀 뭔가 좀 설명을 해줘야 이게 조금 더 발표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3학년 학생이라서 뭐 조금 그랬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키워드들은 다 좋아요. 뭐 스마트 홈이라든가 UI, UX라든가 AR이라든가 키워드는 좋은데 아무리 키워드 좋아도 이게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이 내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그래요.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어른들 흉내낸다고 막 명품 막 입는 것보다 자기 패션에 맞춰가지고 그냥 청바지 입고 티 하나 입어도 이쁘글랑이요, 그게. 그러니까 꼭 이렇게 AR, UI 이렇게 멋있는 키워드보다도 내가 프로그래밍 하나 더 잘해서 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다거나 내가 뭔가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스마트 홈에 요렇게 AR, UI 기능을 써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사실 아무리 저기 프로포즈를 한다 하더라도 좀 구체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어 4주 후에 이제 뭐가 나올까 이제 약간 예상이 안 돼요. 전혀.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가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의 어, 가셨어요. 뭐 어쨌든 센터장님실에 계실게요. 여기 우리 수업 조교가 음소거가 안 돼 있구나. 제가 음소거를 하고. 어쨌든 우리 그 김태호 군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혜영 씨. 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빨리 혹시 얘기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밖에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오케이. 저도 앞서 발표해 주신 분과 같이 재학문 분야에 관련되어서 좀 적용해서 IoT를 좀 활용해 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해 보자면은 차량의 어떤 외부 요소들을 고려하여 좀 차량 이용자들에게 편의 기능을 제공하려고 해 주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좀 카메라나
이제 초음파나 적외선 센서들을 통해서 차량 간격을 인식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을 인식하고 어떤 뭐 온도나 습도, 미세먼지 센서들을 사용해서 외부의 온도나 습도를 감지하며 그리고 이제 딥러닝 AI를 통해서 위험한 차량의 상태를 좀 학습을 시킵니다. 이런 센서들을 통하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밖의 날씨 등의 요소를 고려해 탑승자에게 편의 제공을 하며 그리고 위험한 상황 때 어떤 LED로서 탑승자에게 그 어떤 위험한 상황을 표시하도록 해줄 생각입니다.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탑승자들을 위해 바로 에어컨이 켜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창문을 열고 달릴 때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한 날씨면은 자동적으로 창문을 닫아주거나 아니면은 탑승자가 미리 설정해 두어서 LED로 미리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표시 등을 경고로서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위험한 차량들을 판단해서 좀 경고를 해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 차량과 너무 가까워졌을 때 이 간격을 표시해줘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거를 탑승자에게 알려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발표하신 우리 이혜영 학생 발표한 것들이 요즘 차에 대부분 있는 기술들 아닌가요? 어때요? 제가 조사해 보았을 때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네. 이게 경고를 해주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여닫는 창문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마 그 차량의 어떤 그 주변 온도나 이런 상태들을 폰으로도 실은 아마 다 받아보고 아마 그럴 텐데, 그리고 뭐 제 차는 좀 구형이라 어쨌든 제 차에도 그런 뭐 미세먼지 이런 거 표시는 뜨더라고. 뭐가 좀 밖에 공기가 안 좋고. 그럼 물론 수동이지 자동은 아니래. 내가 손으로 해서 창문 올려서 닫고 뭐 이렇긴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은 요즘 뭐 자율주행차든 요즘 신형 차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도 요즘 이제 차량 시동도 우리가 옛날 그 구시대 그런 스마트 키가 아니라 폰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요즘. 아마 그럼 그 안에 아마 굉장한 그 차에 있는 정보를 아마 스마트폰에서 다 보고, 뭐 아까 외부 뭐 주차 간격 주행할 때 차선 간격 이런 거 요즘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차도 그냥 해주는 판인데, 이거는 조금 더 저기 좀 우리가 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혜영 학생이 그러니까 뭐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뭔가 그 차량 내부의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좀 더 개선시키겠다, 안 그러면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오늘 발표한 것들은 아마 요즘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네,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수업 시간에 그 현대자동차 거기 편의시설 간단하게 설명할 때도 자율주행차 기능할 때 보게 되면 앞차 간격에 대한 거는 자동으로 자기가 하는 거는 이미 국내 차들도 도입된 게 꽤 됐고, 그다음에 뭐 온도 설정해 놓으면 자기가 히터 들어오기도 하고 에어컨 들어오기도 하고 한 기능도 오래됐고, 뭐 미세먼지라는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심해지니까 국내에 도입되는 차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사항들인데 너무 성의가 없네, 이해영군. 내가 이 과목 네. 이 학원 저기 수강 인원이 적다고 학점 후하게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음 책 해볼까요? 그 권민석 씨.
네네. 음. 제가 DM을 늦게 봐가지고 카메라를 늦게 켰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그 카메라 지금 켰잖아요. 카메라 지금 지금 켰는데 켜는 왜요? 아니 그 출석 확인하라고 조교분께서 DM을 주셨는데 늦게 켜가지고 네. 근데 일단은 네. 이 수업은요, 항상 학기 초서부터 서울대 원격 강의할 때도 여러분 카메라는 꼭 키라고 공지한 게 8주 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켜도 내가 그냥 냅두고 혹은 내가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오늘 뭐 왜 불려서 못 키고 그다음에 뭐 지금 노트북에 카메라 없다고 해서 그냥 익스큐즈 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 뿐이지 이 수업은 학기 초부터 카메라를 그 서울대 수업할 때 카메라는 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케이? 네, 발표라서 네, 일단 늦게 켰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앞서 그 현대자동차 연사님들 통해서 이제 IoT와 자동차 관련 기술의 적용을 이제 조금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실래요? 네네. 이제 현대자동차 연사님들 IoT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IoT와 자동차에 대한 기술들의 적용을 이제 좀 들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이나 하드웨어적 모두 보안과 개선을 통해서 어,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는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지금 현재 관련 기술이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또 제가 생각했던 자율주행에 대한 한계점도 뭐 자율주행 적용에 대한 불안정성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센서 오작동이나 기기 결함, 소프트웨어적 오작동,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는 기계니까 융통성과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고 상황에 대한 윤리적 문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뭐 소비자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런 우려 사항도 이제 이미 다 예상이 됐었어요. 또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또 전문가 입장을 들었는데 전문가들도 이제 긍정 여론이 있고 부정 여론이 있는데 이거를 떠나서 실제로 이런 자동차들을 생산해서 수익을 이끌어내는 이제 현대자동차 쪽의 업계 생각은 약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여론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인식 개선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강의에서 넌시 제시가 되었는데 제가 그걸 또 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펀트 드라이브라는 건데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는 앞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명하면서 이제 펀트 드라이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내세웠는데 이게 다시 보니까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업계가 당면한 문제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펀트 드라이브를 바꿔 말하면은 운전자의 편의를 도와준 도구를 넘어서서 이제 사용자에 있어서 운전이란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꿔 말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하는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재미를 느껴야지 자동차가 매력이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소비자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겠냐? 이것이 바로 이제 업계가 당면한 문제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해결 방안 첫 번째로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를 들 수 있는데요. 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제 넘어가면서 운전자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비디오 게임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운전하는 매력을 느끼게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결 방안 두 번째로 약간 그 강의에서 제시가 되긴 했는데 레벨 1에서 4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가 제어 및 제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 그러니까 약간 개입하는 거죠. 그 자율주행이. 그리고 레벨 5에서 6은 이제 완전 자동화 되는데 이게 바로 이 펀트 드라이브 운전하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레벨 5에서 6는 완전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운전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택시나
그런 거에 운전자가 운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적용하는 거, 혹은 아니면 완전 자동과 수동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는 이제 5, 6는 수동으로 전환했을 때 레벨 1에서 4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레벨 1에서 4에서 운전자가 운전한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수동 운전과 자동 운전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렇게 전환을 할 건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아직은 제안서 단계니까 일단 기업의 문제 사항을 인식하고 이렇게 대략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일단 뭐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아주 주제가 신선하고 아주 그 시기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이제 우리 다음번에 또 우리 과제 발표할 때는 진짜 우리 그 권민석 학생이 그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될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봐서 그 아까 맨 마지막에 말했던 레벨 1에서 4일 때 자동에서 뭐 반자동이 되겠네, 그죠? 뭐 그랬을 때 진짜 우리가 운전자들이 어떤 운전하는 즐거움도 줄 수 있는 방법, 또는 완전 자율주행했을 때 뭐 우리 지금 컴퓨터 정보학과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싣거나 뭐 그게 게임 뭐 아까 테슬라 얘기는 뭐 게임 한 가지였지만은 뭐 게임이 아니래도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서 조금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펀투 드라이브라는 그런 큰 주제에서 아마 조금 더 그 나름대로 또 생각을 정리하고 연구해서 향후 미래 자동차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표 중에 이제 못한 것만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파워포인트 그 문서 작성하는 건 조금 더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것도 누구한테 보여주는 자료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일기장에 일기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실은 남들 눈에 보기 좋게 잘 편집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키워드를 잘 적절히 써서 그걸 갖고 상대방한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멘트를 정확하고 강렬하게 내뱉어야 돼. 그래야 상대방, 저 발표자가 이런 의미로 또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마 내가 봐선 다음번 과제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발표하는 말 태도. 옆에 있는 내 친구한테 또는 내 여자친구한테 뭐 아마 있으면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말 잘할 것 같은데, 실은 여기는 그렇게 발표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아까 파워포인트 문서도 마찬가지지만 발표하는 태도도 조금 더 내가 어떤 멘트를 어떻게 잘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 그 의견을 강력하고 강렬하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문구나 멘트를 만들어서 다음번에 발표도 조금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금 보완해서 다음번 많이 보완해, 많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화원과의 황성욱은 황성욱은 네네네. 예, 준비하시죠. 네, 준비됐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아직 얼굴이 공유가 안 잘 됐는데요. 보이는데. 화면 파워포인트 자료 보이세요?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얼굴만 잘 보여. 오. 거기 공유해서 하시면 돼요. 네, 지금 보이십니까? 네. 네. 네, 그 IoT 적용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화학공학과의 황성우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기업이 직면한 문제의 이해 및 해결에 대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고요. 제 학문 분야는 화학공학과인데 이제 저희 분야 특성상 반도체 공정이나 화학 공정 아니면 정유 공정 이런 식으로 큰 공정들을 자주 다루고, 그리고 굳이 적용해 보자면은 자동차까지도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분야를 한번 분류를 해 봤는데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IoT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자동차에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동차로 선정을 했었고,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그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차량 내부의 편의 기능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한 편의 기능은 그 Automated User Identification and Optimization으로 자동화된 사용자의 인식 그리고 최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자동화된 사용자 인식과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센서에는 카메라, 무게 센서, 온도 및 습도 센서, 그리고 적외선 센서, 마이크, 그리고 머신러닝 AI 등등이 이제 필요한데요. 우선 카메라를 가지고 먼저 사용자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그 차량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차량에 탑승할 때 밖에 있는 짐의 부피는 얼마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게 센서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착석을 했는지 카메라로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무게 센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및 습도 센서로 온습도를 감지하고 이제 최적의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외선 센서를 또한 활용해 가지고 후속 동승자가 있는지 없는지, 후속 동승자로 이제 아기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강아지들, 그런 후속 동승자를 까먹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적외선 센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차량 내부 편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직접 버튼을 누를 수도 있지만은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런 편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면은 더욱 편할 것으로 예상돼서 마이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AI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머신러닝 AI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리나 아니면은 빅스비 같은, 물론 AI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직접 사용해 봤을 때 아주 많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리를 예로 들자면은 시리는 제가 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뮤직 앱으로 음악을 틀어줘 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사용자가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음성 명령을 내리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A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AI가 사용자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음성 명령을 이제 학습을 하고 패턴을 인식하면은 이제 AI가 스스로 이제 차량 내부에 있는 편의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주요 기능들은 잠시만요. 주요 기능들은 이제 사용자 탑승과 동시에 각 좌석별로 능동적으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용자, 그러니까 운전석 사용자 같은 경우 선호하는 핸들 각도, 핸들의 깊이, 그리고 핸들의 위치, 아니면은 좌석의 위치, 등받이 각도, 아니면 또 암레스트의 위치, 그리고 선호하는 주행 보조 시스템 등등이 있을 텐데, 이러한 운전석에 탑승하는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인지 차량은 인식을 하고 그 인식한 사용자가 선호하는 시스템 등을 탑승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에 탑승하는 2번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매번 보조석에 탑승하는 탑승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탑승자들이 선호하는 좌석 위치나 등받이 각도,
아니면 열선 시트에 온오프 같은 선호하는 기능들을 차량이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어서 그 사용자가 탑승하자마자 그러한 편의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좌석 같은 경우, 그 SUV 같은 경우 뒷좌석을 접어서 짐을 더 수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자가 직접 뒷좌석을 접지 않고도 차량 밖에서 많은 짐을 갖고 온 경우 차량이 스스로 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스스로 뒷좌석을 접어 그러한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탑승하기만 해도 차량 스스로 모든 것을 제어하고 사용자의 루틴에 맞춘 세팅을 활성화해서 이러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그냥 사용자는 가만히 걸어가기만 하더라도 이러한 기계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편의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러한 시스템을 저는 구상해 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기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표하신 주요 기능들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딱 사람이 들어갔을 때. 네, 사람이 그렇게 될 탑승하자마자 것이다. 스스로 하는 걸 저는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이거 기능도 차에다 있는 기능들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내가 차를 처음 사든 남의 차를 사든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들이 네, 다 저거 해놓잖아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탈 때도 그 세팅이 유지가 돼 있으니까 저거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대중교통 버스라고 생각하면은 버스 좌석마다 이런 그 인식하는 센서 모듈이 있어서 뚱뚱한 사람이 타면은 의자를 넓게 해주고 키가 작은 사람이 타면은 의자를 좀 낮춰주고 이런 거라면은 조금 감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겠는데 내 차에 이런 기능 다 있지 않나 지금 이미 다 있어요. 네, 이미 있긴 한데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버튼 없이 한다. 네, 버튼 없이 하고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 스스로 이게 사용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체구의 사람도 핸들의 각도를 어떤 사람 밑에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올려놓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단순히 이건 사람의 그 이성을 그 행동의 그 습관을 그 컴퓨터가 자동으로 아마 인지하기 좀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고. 근데 하여간 지금 아까 누구죠? 그 이혜영 학생이나 우리 황성호 학생도 실은 내가 봐서는 아까 우리 처음에 교수님이 이 수업 시작하실 때 보여주셨던 문서 있잖아요. 이렇게 체크하라고 아래 한글 문서. 거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주제의 적절성하고 문제 해결 방법, 거기를 이제 아마 채점하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공유해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은 내가 자동차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문제 제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실은 뭐가 현재 좀 이런 게 불편하니 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니 이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 무슨 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니 아니면 이런 게 없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 뭔가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 제기한 거에 따라 나는 화공학도로서 나는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면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이 제품이 더 기능도 향상이 될 것이고 이런 논조로 좀 가서 그런 문제 제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방금 발표하신 우리 황성호 학생이 이 주요 기능이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들이 실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공감이 안 와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버튼 안 누르면 버튼 없어. 지금 버튼 눌러도 하나도 난 불편함이 안 느껴지거든. 차라리 예전에는 열선 없는 차들이 더 많았고 지금도 고급 차량이 되어야 열선이 있고 통풍 기능이 있는데 싼 차는 저거 비싸서 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실은 문제를 처음에 제기를 할 때 과연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대중한테 또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이런 여지껏 소비자들이 이런 불평 불만을 많이 제기했으니까 내가 제조사의 이 담당자로서 이거를 이런 이유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나한테 설득해 줘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이 자료서부터 쭉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 뭐 1번 좌석 같은 경우 운전석 센싱하는 게 버튼 있는 거를 사람을 인지해서 한다고 해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람마다 홈케어도 이게 핸들 각도가 다를 수가 있고 이게 등받이를 세우는 사람도 있거든. 누워서 운전하시는 누워서 분도 있고 다 달라서 메모리를 고급차 같은 경우 3개 정도는 버튼 두고 나서 설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운전할 경우 그냥 1번, 2번, 3번 기억되어 있는 걸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실 보조석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쪽 뒷좌석에 사장님 석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돈이 문제죠. 그게 전부 다 고급사양 기능이라 돈이 문제죠. 그다음에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아이언맨을 보여줬잖아요. 연관성이 없어요. 설명은 자동차에 대한 좌석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른쪽은 너무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앞에 어떤 친구도 그랬는데 이 제목하고 주제하고 그림이 이게 다 일관성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서 그냥 이게 좋아 보이는 것만 갖다 집어넣으면 얼핏 보면 난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슬라이드 만드는 거는 기술은 좋은데 구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아쉬움은 좀 있는데 지금 우리 황성호 군도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고 사실 저는 다른 친구들은 전기전자 컴퓨터 계열이라 약간 이쪽에 우리 그 요소기술 쪽 관련된 그걸 하겠구나 했고 사실 우리 아까 자기 썼지만은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화학 공정 쪽에 나는 황성호 군이 그쪽으로 조금 스토리 팩토리 쪽으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는 조금 했었어요. 왜냐면 사실 IoT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는 그 분야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센싱 하는 거. 예를 들면 최근에도 그 어디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밑에 관로공사 같은데 거기서 가스 같은 거 나와가지고 질식사 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IoT 모듈 집어넣고 나서 센싱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저쪽 그 어디지? 저쪽 광운대역에서 성북역 가는 지하인가? 어디 공사할 때 보면 거기도 뭐 가스 센싱 해가지고 뭐 질식사 위험 이렇게 경고해 놓고 나서 밑에 관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우리 생활화 밀접하게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사실 그래서 나 화공 쪽은 좀 그런 거를 내가 약간 기대했는데 갑자기 자동차 이야기를 해서 조금 어쨌든 뭐 좀 그랬습니다. 자, 제가 먼저 좀 마무리 정리하고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기업가 정신, 사장들의 마인드 하고 종업원의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좀 듣고 저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장님들은 늘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앞으로 우리 기업인들 어떻게 기업을 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비하여 종업원들은 생각하는 것이 그냥 뭐 주어진 일만 하고 나 요 정도 월급 받으니까 요 정도 일만 하지. 그런 사고를 갖고 나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든지 좋은 친구가 나타나면 이 친구는 이제 파이어 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역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장님 마인드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목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엔터프로너십이라는가 뭐 그런 교과목이 있는 이유가 나는 창업할 것도 아닌데
나는 나 취업하고 연구원인데 그래서 난 기업가 정신 난 틀을 필요 없는데 창업 과목 난 안 들어도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기업가의 사고를 갖고 나서 주인의식을 갖고 나서 사회생활이라든가 종업원 생활이라든가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업 들을 때 보면 우리 학생들이 거의 질문 안 하는데 서울대 애들 질문하는 거 보면 약간 그런 게 좀 보여요. 그래서 현재 트렌드가 교육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대학은 이미 기업 창업 프로그램 교육으로 많이 바뀌어 있고 조금 서울대도 약간 지금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 우리도 일부 교과목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창업하겠다는 학생들에 대한 의지라든가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다이반 타이반이에요. 취업이 옛날엔 잘 될 때는 뭐 좋은데 취업하고 가지. 근데 취업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해서 난 취업할 생각도 있지만 그럼 이번 기회에 창업해 볼까? 그러면서 창업하겠다는 친구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냥 톡 해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있는 걸로 해서는 어느 누구도 채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발표 내용을 4학년이 이 정도 수준으로 발표했다고 하면 어느 면접관이도 다 안 뽑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간단히 주제를 두고 나서 디스커션 주제 발표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시키는데 이건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과목이 비록 여러 학과 학생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뭐 단순하게 학점 따지 나 그렇다면 학점은 주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맨 처음에도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비싼 등록금 내고 여기 졸업했을 때는 광운대학교 출신으로서 사회의 일원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한번 할 건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냥 도피하고 아예 안 되면 말지 그렇게 하면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좀 해보기를 바래요. 그것이 비록 이 과목이 아니어도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생활 자체가 하나하나 충실하게 좀 잘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나는 지금 이거는 필요 없어. 난 취업할 때 이 과목은 필요 없으니까 안 대충 해도 돼. 뭐든지 하나 충실하게 하는 친구가 뭐든지 다 거의 충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면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별로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나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왕 할 거면 좀 잘 준비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요 하신 내용 중에 이 주제가 좀 더 적절치 않고 내가 진짜 취업에 내 앞으로 진로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바꿔서 하겠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메일 보내갖고 나 주제 이걸로 바꿔서 하겠습니다로 하면은 그냥 그걸로 바꿔서 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요.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좀 단수를 하게 됐는데 지금이 이제 4월이다 보니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4학년 같은 경우 3학년이나 1년 이상이 기원을 갖고 있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거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발표는 한 달 후니까 한 달 동안 한 달 후에는 멋있는 프레젠테이션하고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을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 정도 아니 뭐 교수님이 말씀 다 하시고 근데 뭐 교수님이 진짜 따끔한 지적이죠. 저도 뭐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다 그래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고민했겠지. 나는 실은 우리 교수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시라 마음이 약하신 분이라 그냥 난 학점 막 주시는 그런 교수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주 무섭게 말씀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근데 아쉬웠던 게 아까 제가 어떤 친구 발표할 때 드렸던 그 최종의 결론은 그거야. 여러분들 전공이 있잖아요. 그게 화공과든 컴퓨터공학과든 정보융합과든 다 좋습니다. 근데 실은 요즘 세상에 떠오르는 요즘 키워드가 IoT, 딥러닝 얼마나 요즘 말하기 좋은 키워드들이 많아요. 근데 단순히 그 키워드를 억지로 꿰맞춰서 뭘 어떻게 이거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내가 좀 뭔가 뭐 자동차 좋아. 그럼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해서 문제 제기를 적절히 해보고 내가 공부한 전공이 있으니까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니까 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뭐 UI를 개선할까 UX를 뭐 이런 논조로 가는 것이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대학 4년 동안 배웠던 걸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어떤 앞으로 결과가 돼서 어떤 식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어떤 이익이 주어질 것인가 그것이 뭐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의 이익이 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 이익이 될지 모르겠으나 뭔가 그 이익이 되는 프로세스는 그래야 기승전결이 맞지요. 그래서 처음에 오늘 만든 뭐 기존 주제를 하시든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주제를 하시든 간에 다시 한번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하고 고찰을 하셔가지고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여러분들의 화이팅을 다시 한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광운대학교 나왔어요. 84학번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재료과를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학생들 중에서는 재료과 학생이 없어가지고.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제 중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쭉 정리했지만 우리 공학은 돈이 안 되는 건 안 합니다. 아, 그렇죠. 돈 그렇죠? 내야죠. 예. 이 이야기는 뭐 돈이 완전히 들어가서 뭐 얼마큼 들어가도 원리를 찾아서 하지만 우리는 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돈 되는 걸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봐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는 안 하고요. 돈이 많이 들 것도 안 하고요. 안 팔릴 것도 안 하는 데가 우리 공학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가치부터 잘 팔리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일단 최대한 상승을 하기 바라겠고요. 조금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면은 서울대생들이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수업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서울대학교 턴 프로젝트 하는 것도 내가 발표를 이렇게 듣는데 우리 애들보단 나은 것 같아요.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캠프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캠프를 딱 하면은 이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면 금요일 저녁 때 하고 토요일 날 12시에 이제 최종을 하는데 금요일 저녁 때까지는 우리가 진짜 학생들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그 하루 사이에 지나고 나면 우리가 꼭 최고 등수가 3등이야. 그래서 우리 애들이 못하는 건 아닌데 야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는구나. 나 그런 생각을 내가 꼭 하거든요. 여러분들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강원대학교 들어올 정도면요. 서울에 들어올 때는 그냥 고등학교 때 조금 이렇게 백과사전식 공부를 좀 게을리해서 들어온 것뿐이지 여러분들의 능력은 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지금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문제야. 주인이 잘 좀 여러분들 잘 자기 관리라든가 이런 걸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광운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광운대학교 애들한테 야 이놈들아 저놈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나 이 학교 출신이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감히 내가 만약에 서울대 나왔는데 너희들은 서울대보다 못한 놈들이야 라고 하면 그건 완전히 쌍욕이 되지만 내가 이 학교 나와서 내 후배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선배들은 항상 후배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선배들이 늘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1시간 수업 다 했고요. 1시간 15분 수업. 뭐 나머지는 IoT 모듈 여러분 바라겠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녹화 강의 5G 이동통신망을 1세대에서부터 쭉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녹화 강의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나서 그거에 대한 강의 보고서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한 4주 정도 후에 코로나 상황을 좀 봐가지고 그냥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때는 뭐 좀 웃으면서 우리가 뭐 차라도 한잔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길 희망합니다. 대표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것까지 하고 또 이제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요. 2022년 봄 잘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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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하세요.